오늘 미국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 2020년 미국 대선의 막이 오릅니다. 뉴햄프셔, 딕스빌로치 등 두 곳을 시작으로 주별로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투표 종료 시간도 주별로 달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됩니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1억 명에 육박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전했는데요. 사전투표 현황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사전투표 유권자 수는 9,76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자가 3,550만 명, 우편 투표 유권자는 6,210만 명입니다. 2016년 대선 총투표자가 1억 3,9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4년 전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한 표를 행사한 셈으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가치와 재임 중 경제 성적표를 무기로 재임을 호소하려 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선거 전의 양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회심의 카드였던 경기 호황을 내세울 수 없는 전염병 유행 상황과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선거 전 내내 굵직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이 틈을 파고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그의 무능이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공격하며 트럼프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서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가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기구 및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외교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신고립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트럼프식 대외 행보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주의 복원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이틀 앞둔 1일에도 북부 미시간에서 남부 플로리다까지 5개 주를 도는 광폭 유세를 벌였는데요. 선거일에 엄청나게 큰 붉은 물결이 몰려올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판까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구도가 보이는데요. 이에 캐나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베팅업체 베트페어 익스체인지는 미국 대선의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2억 5천만 파운드, 약 3,660억 원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베드페어 익스체인지는 이 같은 판도는 2016년 미국 대선을 넘어 단일 종목 신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팅업계가 제시한 승률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베드페어 익스체인지에서는 바이든 후보 승률을 66%, 트럼프 대통령의 승률을 35%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베팅 정보 사이트 오즈체커에 따르면 미국 대선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을 개설한 14개 베팅업체 전원이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의 승리의 배당률을 높이 잡았는데요. 베팅업체는 실현 가능성이 작은 쪽에 배당률을 높이는 만큼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치만 베팅업계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승률을 높게 점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일 오후 기준 전국 단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6.5% 앞섰는데요. CNN 방송과 폴리티코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도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각각 290명,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는 오차범위 승부가 많아 예상이 어려운데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3에서 6%포인트대 격차로 앞서지만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3개 주에선 오차범위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투표함을 열어야 승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은 의회의 상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의회 권력의 재편이란 측면에서도 관심을 끄는데요. 예측기관들은 민주당이 하원 과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도 위태롭다고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 권력까지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도 있어 보이죠. 코로나로 급증한 우편 투표는 감염을 우려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해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만큼 현장 투표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이기다가 대선일 투표에서 패배한 2016년 악몽 탓인지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분위기죠. 개표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우편 투표의 급증은 당선인 발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은 우편 투표가 사기 투표의 온상이라면서 대선 패배 시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에 대해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FBI는 헌터의 사생활 자료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신문 뉴욕포스트는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는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원미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동영상과 성행위 사진 여러 장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노트북에는 한때 헌터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준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 부리스마의 대표가 바이든 후보를 만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헌터의 이메일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헌터 바이든의 세 가지 스캔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결코 쉽게 잊혀질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제경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기업들은 환경과 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다만 독자적으로 행동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국가 모두 무역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직되었던 대미 통상 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을 토대로 다른 나라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 정책이 유지되고 각종 무역구제 조치가 남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는 중국이 받는 개발도상국 대우 철폐 등을 주장하며 WTO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응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